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계량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퀀트 염동찬입니다. 오늘 나온 자료 12월 2주차 마켓클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자료는 배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좀 월말에 특히 12월 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말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12월 25일 화요일은 크리스마스고요. 쉬는 날이죠. 26일이 배당 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 종가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연말 배당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는 의미고요. 27일은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업이 배당금을 5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락일에 500원 적게 9,500원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일 종가인 10,000원보다는 좀 낮은 9,500원 근처에서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배당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KRX에서 이론 배당락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거냐 이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 1.8% 정도의 배당락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과거 배당락일의 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011년 이후에 항상 마이너스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배당락만큼 떨어져서 시작하지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마이너스 1.8%에서 시가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당에 대해서 지금 배당주를 살만한 시점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배당주를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당금을 많이 주거나 혹은 주가가 떨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금이 한국 기업이익과 함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과 10월에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결국에는 배당 수익률이 그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를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금 측면에서도 저는 좀 더 배당금이 확대될 여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만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인당 GDP를 비교해 보시면은 대만이나 한국이나 모두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세 번째로 IT 업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가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 역시 유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PER이 10배 이상을 받았던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항상 10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배당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2배에서 2배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당액을 주는 차이가 바로 밸류에이션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금융위기 시기를 생각을 해볼까요? 금융위기 시기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업이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했었죠. 그 구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줄자 배당 역시 같이 감소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주주를 대하는 차이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날 때 주주에게 이익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게 한국이라면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차이가 밸류에이션의 차이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PER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익률과 배당 성향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장률 때문에 밸류에이션 PER이 높아지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PER이 올라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배당 성향이 낮고 이머징 국가와 비교하면은 그 성장성이 낮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PER이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대라든지 주주 행동주의의 이렇게 확산 이것들을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시기상으로 봐도 그렇고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배당주를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배당주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조건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5년, 16년, 17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실시해 왔고요. 2018년 올해 그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배당을 실시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특히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가지고 가신다면은 26일 날 종가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배당금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배당락이 이렇게 시가가 그 이론 배당락만큼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 고려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들 투자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이 추천 배당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